오늘은 저희가 다이어트 약이랑 수술에 대해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개인적으로 하나 추천하자면 우리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이어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 선생님 오늘 안경 바뀌셨네요? 네, 그 중증외상센터 보이시죠? 저 완전 다 봤어요. 거기 그 남자 배우 아세요? 그 잘생긴 분. 네, 추영우 씨. 오늘 제가 추영우 컨셉으로 썼는데 좀 어떠세요? 자, 중증 비만센터 이지혁입니다. 저의 영상의 장점이 뭘까요? 선생님이 잘생기셨다는 거. 물론 그것도 있지만 우리 영상이 광고가 없다는 점이랑 객관적으로 정보가 전달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죠. 오늘은 저희가 다이어트 약이랑 시술 그리고 수술에 대해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다이어트 약은 크게 두 가지예요. 1번은 식욕 억제제고 2번은 그 밖의 보조제들. 식욕 억제제는 내 입에 음식이 안 들어오게 하는 약, 2번은 들어온 음식 흡수를 줄이는 약. 어떤 게 더 매력적이세요? 수술을 줄이는 게 좀 더 매력적으로 들리는데요. 사실 제일 효과가 좋은 건 1번입니다. 식욕 억제제. 그 밖에 보조제들은 사실 알약이 너무 많다고 치면 굳이 안 먹어도 되는 약입니다. 식욕 억제제는 종류가 많이 있어요. 알약도 있고 주사약도 있고, 알약들은 뭐 펜터민, 흔히 디에타민이라고 하는 나비약 있죠? 그것도 있고, 펜디메트라진, 그리고 뭐 큐시미아, 뭐 부프로피온, 콘트라브, 뭐 되게 많아요. 다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약들인데 효과가 엄청 좋아요. 데이터에 따르면 17개월 정도 꾸준히 복용한 사람들은 9%에서 15%까지 본인의 체중을 낮출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단점이 있어요. 좀 찝찝해요. 찝찝하다는 게 뭐냐면, 나비약이랑 큐시미아 같은 경우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라서 나라에서 12주 이상 처방을 제한하게 돼 있어요. 드시게 되면 불면증이 오거나 뭐 손저림이 오거나 입마름이 오거나 극심한 부작용들이 동반될 수 있어요. 삭센다, 위거비 이런 거 들어보셨죠? 요거 시술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것도 사실 식욕 억제를 시켜주는 약물들입니다. 주사약은 단점이 좀 비싸다는 거. 삭센다 기준으로 한 4, 5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밖에 보조제들은 지방 흡수를 억제해준다, 탄수화물 합성을 억제해준다, 그리고 포만감을 주는 약들이랑 대사량을 높여주는 약들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방 흡수 억제제, 제로비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식욕 억제제랑 똑같이 FDA 승인을 받은 약. FDA 승인을 받았다는 건 실제로 유의미하게 체중 감소를 확인한 약들이거든요. 그래서 지방 흡수 억제제 정도만 보조제에서는 한번 먹어볼만 하고,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내가 100의 지방을 먹으면 흡수가 70밖에 안 돼요. 그럼 30은 어디로 갈까요? 갈색 물체로 바뀌어요. 변으로 가기 때문에 변실금이 생기거나 기름변이 조금 뜰 수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은 방금 네. 말씀해주신 약들 중에 어떤 걸 제일 추천하세요? 의사인 동료들이 비만 치료제를 시작을 하면 대부분 삭센다를 써요. 큐시미아나 나비약 이런 거는 신경계약이기 때문에 조금 부작용이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삭센다는 뭐 부작용이 나도 구역구토나 뭐 복부 불편감 이 정도거든요. 위고비도 요새 나와서 관심이 많은데 사실 삭센다랑 같은 약이거든요. 근데 이제 삭센다는 매일 맞는 약이고 위고비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약이잖아요. 위고비는 삭센다의 활성 물질에 반감기가 조금 긴 걸 붙여놓은 거예요. 오랫동안 체내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래서 효과를 유지하는 건데, 이게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제 위고비를 쓰면 부작용이 일주일 내내 가. 일주일 내내 막 2, 3일간 막 계속 배 아프고 막 토하고 막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삭센다를 먼저 쓰고, 그리고 나서 위고비를 쓰시는 게 더 부작용 관리하는 측면에 좋으실 거예요. 2번은 이제 다이어트 시술이에요. 다이어트 시술은 5개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1번은 지방분해 주사, HPL, MPL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2번은 이제 카복시, CO2를 이용한 카복시가 있고, 3번은 바디 인모드, 그리고 4번은 바디 슈링크, 5번은 이제 잘 모르시는 엔드볼, 밑풍선 시술이 있어요. 지방분해 주사는 피부가 있고 피하 지방이 있고 그리고 근막 근육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피부 밑에 피하 지방층에다가 주사를 넣고 저장성 용액을 이렇게 막 쏴주는 거예요. 카복시는 여기다가 이제 CO2라는 이산화탄소를 쏴주는 거고, 그 차이가 있는데, 장단점이 뭐냐면 수술에 비해서 조금 비침습적이라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통증이 좀 심해요. 학창 시절에 친구들이 막 옆구리 막 세게 꼬집을 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통증이 나요. 저도 직접 받아봤는데 통증이 꽤나 쉽지 않다, 그런 단점이 있고, 바디 인모드랑 슈링크는 써마지나 울세라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슷한 건데 이제 몸에다 하는 거고, 이것도 역시 피부 밑에 피하 지방층에 있는 타겟을 해서 레이저로 초음파를 통해서 녹이는 거거든요. 장점은 시술보다도 더 비침습적이고 비교적 통증이 조금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 효과는 지방 분해 주사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좀 있고, 그리고 마지막 엔드볼은 위에다가 이렇게 풍선을 집어넣는 거예요. 위풍선 시술이라고. 장점이 비침습적이고 한 번 해두면 지속 효과가 조금 길어요. 단점은 내시경을 한번 해야 되고 넣을 때 뺄 때 한 번씩 해야 된다는 단점이 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추천하자면 엔드볼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시경을 한번 해야 되지만 신체 부담이 좀 덜하고 효과도 길다는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엔드볼이 시술 중엔 조금 괜찮은 시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3번은 이제 다이어트 수술.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지방 흡입 수술, 그리고 두 번째는 위 절제술, 그리고 3번은 위 밴드 수술이 있어요. 지방 흡입 수술은 장점은 드라마틱하고 회복 시간이 짧아요. 흡입술은 이제 단점이, 우리가 풍선 불 때 하고 빨아들였을 때 이제 쭈글쭈글해지는 면들이 있잖아요. 허벅지나 이런 데를 하시게 되면 비가역적인 유착이 생기기 때문에 반바지를 입었을 때 약간 울퉁불퉁해 보이거나 멍이 좀 들 수가 있어가지고 그게 단점이고, 위 절제술이랑 사실 위 밴드술은 카테고리가 비슷한데, 요거는 사실 아무나 하는 수술은 아니에요. BMI가 30이 넘고 성인병이 있는 뭐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그것 때문에 이제 라이프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는
떨어지면 권장해볼만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실 선택지에 넣지 않으셨으면 하는 조건이고, 장점은 평생 지속이 되죠. 근데 이제 단점은 암 진단받은 이런 분들이 받는 수술이랑 거의 유사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 중 하나를 제가 한다면 그나마 이제 지방 흡입 수술이 제일 나을 것 같고, 사실 저는 이것도 조금 애매해서 시술의 엔드볼 요 정도가 사실 해볼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이어트에 도움을 받고 싶으면 어떤 것부터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비용이랑 접근성 측면에서는 약이 제일 부담이 적고, 그리고 시술, 수술 이 정도 순서일 것 같아요. 그리고 몸에 오는 부담적인 측면에서는 시술, 그리고 약, 수술 요 정도 순서대로 권장을 드립니다. 선택은 여러분 본인 상황이랑 이런 거에 맞게 선택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 시술이랑 약이랑 같이 하면 시너지가 나느냐, 시술이랑 약을 동시기간에 하면 당연히 단기간에 살은 더 많이 빠지겠죠. 근데 약이 시술에 대한 시너지를 더 극대화시켜 주는 건 아니고 각각의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에 제일 중요한 거, 바프나 이런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한 달 바짝 빼는 거면 인정. 그게 아니라 이제 건강과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거면 3달 정도 유지 가능한 수준의 강도로 다이어트 하시기를 권장드릴게요. 그래야지 지치지도 않고 요요도 없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다이어트 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비만병원에 오래 있다 보니까 되게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많이 있어. 내 친구는 3번 식욕억제를 먹던데 전 한 번 먹어요. 뭐가 더 좋은 건가요? 그리고 뭐 쉬시미아랑 일반 뭐 나비약이랑 차이점이 뭔가요? 약을 싸게 처방받는 법이 있을까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이건 저희가 나중에 따로 정리해서 한 번 더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쉽지 않다.